(3-3) 채권자 대위 소송은 실은 채권자 대위 소송 무지무지하게 막 계속 물어보고 여기는 객관식, 그다음에 사례형, 그다음에 기록형에서는 전용된 채권자 대위 소송이라고 해서 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그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 채,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 채 채권자 대위 소송 들어가는 이런 형태의 문제는 기록형에서는 대부분 한 번씩 들어가요. 말소 등기나 이전 등기 사건에서 꼭 그런 타입으로서 이제 당사자로 등장해서 소송의 청구가 구성되는 문제가 꼭 들어가니까 무진장 중요한 거죠. 뭐 객관식이든 사례형이든 기록형이든. 기록형은 좀 아까 말한 전용형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특정한 청구권을 보전하는 입장에서의 등기 청구권 보전 때문에 말소 등기라든지 하는 데서 채권자 대위 소송이 쓰이는 것이죠. 그래서 무진장 중요하고 실제 강의도 요것만 해도 막 수도 없이 하는데 요번은 오히려 내가 안 하려고 해요. 이미 전에 어떤 동영상이나 실제 시험 문제 이런 거에 수도 없이 이건 해설 비슷하게 했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쟁점인데 오히려 난 안 할 거니까 알아서 그냥 처리하세요. 중요해요. 무진장. 어디 거에서 충분히 지금 이 다룬 이런 것은 어디선가 지금 동영상에서 보면 나와요. 하여튼 시험 문제에 무진장 나온다. 이거 말하고 더는 얘기 안 할게요. 하여튼 채권자 대위 소송의 중요성이 없어서 안 하는 건 아니고 중요하지만 중요했기 때문에 어디선가 항상 다뤘기 때문에 오히려 안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3-4 미성년자의 소송 능력은 일단 행위 능력 제도가 이번에 민법에서 대대적인 개정이 있어서 7월 1일부터 개정법이 시행된다. 그래서 이쪽 소송법도 약간의 용어나 약간의 변형은 있을 것 같아요. 미성년자 제도는 변형이 없는데 그 한정치산 금치산자가 거기 제한 행위 능력자 뭐 성년 후견인 막 이런 게 등장해서 조금 이렇게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이 소송 능력에 따라서 이제 법정 대리인 개념 어제 조금 설명했으니까 그 정도에서 이해하면 될 거예요. 그다음에 3-5의 진술금지의 재판에 대해서는 이것은 행위 능력 다음에 변론 능력과 관련돼서 하나 문제를 둔 거예요. 변론 능력이라고 해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변호사 대리의 원칙은 채택하고 있지만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송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 만약 했다면 소송 능력이 있고 변론을 함에 있어서는 그렇다고 해서 변호사 아니라면 안 된다라는 그게 작동을 해서 의미의 구별이 확연해지지만 우리는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소송 능력이 있다면 변론 능력에 대해서 큰 문제가 있지는 않다. 그럼 우리의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변론 능력과 관련된 조문은 이제 144조의 진술금지의 재판이 문제가 될 수는 있다라는 거죠. 진술금지 재판이 하나 문제가 되는데 소송에서 어떤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뭔가 소송의 진행에 있어서 방해스럽다든지 했을 때 진술을 금지시키죠. 그럼 어제 우리가 출석 불출석 이야기를 할 때 물리적으로 출석 불출석을 개념을 거기서만 한정하는 게 아니라 출석했어도 변론을 무슨 이유에서든지 못하게 됐을 때를 불출석으로 하는데 이 진술금지의 재판을 당하면 진술이 금지되니까 불출석으로 취급된다. 즉 변론 능력은 소송 능력 다음에 이제 배치되고 당사자와 관련된 자격으로 나오지만 그 자체는 곧바로 소송 요건이 되는 건 아니다. 우리가 당사자를 확정해 놓고 당사자 능력이 있을 것, 당사자 적격이 있을 것, 소송 능력이 있을 것, 그다음에 법정 대리인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법정 대리인이 등장해야 될 것 등등이 이제 소송 요건으로 작동하고 그것이 충족되지 못했을 때는 흠결이 있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부적법 각하의 소송 판결을 한다라는 이 틀에서 변론 능력은 그 자체는 부적법 각하가 되는 어떤 소송 요건으로 작동하는 것은 아니고 변론 능력이 문제되는 진술금지 재판 때문에 진술금지가 있게 되면 어떤 결석으로 처리된다. 그 다음에 진술금지 되면서 조금 더 법원이 적극적으로 변호사 선임 명령 등을 하는 경우까지 나갔을 때 변호사를 선임하지 아니한다면 결국 그 소의 운명을 부적법 각하시킬 수 있다. 이런 상황으로 갈 수 있긴 하지만 변론 능력 그 자체는 소송을 그냥 거기서 셧아웃 시키는 의미의 소송 요건으로 곧바로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까지 정리를 하세요. 그래서 진술금지의 재판에 대한 소송 지휘권 여기까지 지금 관련되는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 보면 소치와 간주로 그래서 진술금지 때문에 이 사람이 진술이 금지되면서 결석으로 돼서 소치와 간주로 취급되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설문을 설정한 거니까 그 정도 하고요. 3-6에 대표자의 소송상 지위를 물어보는데 이것은 64조와 관련된 조문이죠. 우리가 당사자에 관한 마지막 조문인 64조에 우리가 주식회사라든지 권리 능력 없는 단체 등에 대해서 대표자가 이제 등장하는데 그 대표자의 지위는 자연인에 있어서 소송 능력이 없는 것에 대한 법정 대리인급의 취급을 한다라고 해서 64조에 이런 대표자에 대해서는 법정 대리인에 준한 지위를 부여하고 있죠. 만약 조합의 경우도 당사자 능력을 인정한다면 권리 능력 없는 사단처럼 그 대표자의 기재가 필수적 기재사항으로서 법정 대리인처럼 준해서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등장해야 되는 거죠. 만약 자연인에 대한 법정 대리인처럼 어떤 권리 능력 없는 사단에 대한 대표자처럼 조합의 이사장도 그렇게 필수적 기재사항이 만약 되는 것이죠. 조합 자체의 당사자 능력이 52조에 의해서 인정된다면. 그래서 대표자의 소장 기재 예는 그 연습책 223면에 있고 어제 잠깐 얘기했듯이 회사가 나오는 경우까지는 지금 기록형에 나오는데 만약 미성년자일 때 어떻게 쓸 건가. 그래서 그때 미성년자이므로 법정 대리인, 친권자, 부 누구누구누구, 모 누구누구누구 이렇게 소장에 당사자를 써야 된다. 뭐 그런 얘기 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회사 관련 소송에 있어서 대표자의 어떤 등기부에 올라간 대표자를 믿고서 소송을 진행하다가 결국 실제 대표자가 따로 있었을 때 그런 경우에 신뢰한 것에 대해서 표현 법리가 작동하느냐 뭐 이런 등등의 문제를 지금 항상 어디서든지 볼 수가 있는데 그때 등장하는 판례는 이 대표자 자체에 관련된 판례는 아니고 어제 우리가 집행증서를 작성한다, 공정증서를 작성한다, 집행권원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의 그 집행증서를 만들기 위해서 집행수락의 문헌을 대리인으로 어떤 사람이 와서 했는데 결국 무권대리에 해당하는 이런 상황이었을 때 그 무권대리적인 상황에 대해서 자기가 유권대리, 표현대리 이런 신뢰가 있었다를 얘기하면서 그 부분에서 판례가 하나 나온 게 그 집행수락의 문구는 강제집행을 수락하는 문구니까 사법행위가 아니라 소송행위이다. 그 다음에 이런 소송행위에는 무권대리의 표현대리 같은 법리의 적용이 있을 수 없다. 민법상의 사법행위에는 표현법리가 있어서 125조, 126조, 129조의 뭐 표현대리 이런 개념을 우리가 요건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는데 소송행위에 대해서는 그런 표현법리의 적용이 없다라고 할 때 등장하는 그 판례는 실은 이런 우리가 케이스에서 푸는 판례는 아니고 집행수락의 문구에 대해서 대리로서 함에 있어서의 표현 대리의 법리가 그 부분에 적용되느냐 이 판례인데 하여튼 판례는 집행수락의 문구를 거기 작성함에 있어서의 그 행위를 소송행위로는 보되 표현법리의 적용이 없다라고 한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과거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와서 문제가 됐고 실제 조문이 조금 그래서 개정이 됐는데 대표권 소멸의 통지에 대해서 63조가 이러한 대리권의 소멸에 대해서는 상대방한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의 이 규정의 취지는 뭐냐. 상대방한테 알려주라. 즉 상대방이 알았다라는 것 알려준다는 기능 때문에 둔 거냐 아니면 어떤 소멸 시점을 획일적으로 알려줬다라는 그 시점으로 해서 책정하려고 하는 게 조문의 어떤 취지냐에 대해서 지금 후자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알았느냐 알게 해주려고 하는 게 조문의 취지가 아니라 그 소멸 통지를 했다라는 점을 확실히 기준점으로 잡기 위해서 둔 규정이다. 그래서 뭐가 문제가 되냐. 상대방이나 법원이 소멸 사실을 알았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 통지는 하지 않았는데 알았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가 한번 문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63조가 상대방한테 알려주고자 하는 기능을 중시하는 거라면 통지하지 않았지만 알았다면 괜찮은 거 아니냐의 문제가 불거졌어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다. 이건 정확히 그 시점을 기준으로 소멸한 시점을 포착하려니까 설사 어떤 루트로 상대방이 알았더라도 반대측이 알았더라도
그거 알았다고 해서 괜찮은 건 아니다. 이 통지를 했었어야 된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통지를 안 했으면 소멸되지 않은 거예요. 어떤 사안이 주로 사례에서 물어봐요. 그 대표자가 소송하다가 상대방하고 뭔가 내통했는지 소를 갑자기 취하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여기가 뭔가 소송이 갑자기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상대방이 이쪽에 대표권이 이제 결국 정상적인 대표이사가 소취한 거라면 뭐 그 회사의 소취 의사로 보는데 회사에서 잘리니까 뭔가 앙심을 품고라든지 상대방과 뭔가 이해관계가 상대방 쪽에 일치해서 이 회사 측에 이쪽에서 뭐 잘랐다든지 뭐 그런 와중에 소취를 확 해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이 사람 잘린 사람 대표이사인데 이 사람이 한 소취하는 무효다. 뭐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는데 그 대표권 소멸 사실을 통지를 아직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아직도 유효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의 소취하는 적법한 거다. 이런 싸움이 벌어진 거죠. 근데 상대방이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 대표권 날아간 거 알고 있었는데 그럼 알고 있었으면 이거 그냥 통지 안 했어도 괜찮지 않은가. 뭐 이런 것이 한번 문제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98년에 판례가 한번 나왔는데 다행히 2002년도에 그래서 단서를 하나 더 가지고 그 사람이 소취하나 청구 포기 이런 행위를 한 것이 지금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함에 있어서 유효하냐 무효냐 이제 그게 싸움이 됐는데 법원이 알게 됐을 때는 이러한 대리권의 소멸 사실이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않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이런 소취한 것은 이제 법원의 대리권의 소멸 사실이 알려진 뒤에는 그렇게 한 것은 이제 효력이 소송행위를 하지 못한다. 즉 뭐 했더라도 무효다. 이런 취지로 하는 단서 규정을 하나 뒀어요. 그러니까 그 소송의 목적을 처분하는 소취하나 청구 포기일라 이런 거는 설사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법원이 소멸 사실을 안 때는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단서 규정을 하나 뒀다의 그런 상황까지가 그 3-6에 있어서의 그런 쟁점이에요. 그 다음에 3-7은 소송 대리인에 관한 것인데요. 저번 때 이야기했던 법정 대리인과 소송 대리인의 구별, 그 다음에 소송 대리인을 둘러싸고는 뭐 소장의 임의적 기재 사항이지만 뭐 거의 제대로 거기다 반드시 쓰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소장에 써야겠죠. 소송 대리인을 당사자 다음에 써야겠죠. 임의적 기재 사항에 불과하지만 그렇다고 안 쓰면 안 되겠죠. 그거와 관련해서 자꾸 또 물어보는 게 뭐가 있어요. 좀 다른 측면인데 여러분이 이제 소장의 청구 취지에 보면 예컨대 청구 취지 1은 이제 피고는 원고에게 뭐 1억 원을 지급하라라든지 피고는 원고에게 이제 별주 목록 기재의 뭐 토지를 인도하라라든지 뭐 그다음에 피고는 원고에게 언제 등기를 해라. 등기를 격려하라. 이렇게 1항에 들어가고 2항에 어떻게 들어가요? 소송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표현이 조금 종래 표현이고 그게 문법적으로 좀 이상하다 해서 요새는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또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그다음에 3항에 이제 경우에 따라서 가집행이 들어가는데 이 3항이 계속 뭔가 체크하려고 이제 모의 문제 같은 데 보면 등장하는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가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배워요? 처분권조에 관련해서 가집행과 소송 비용은 법원이 직권으로 판결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의 신청과 관련해서 처분권주의의 예외로서 당사자가 이제 원래는 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것인데 관행적으로 청구 취지에 기재한다 이렇게 이제 배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송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가 부담한다. 그다음에 가집행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재산권적인 청구에 대해서 가집행을 구한다라고 이렇게 쓰는데 하여튼 지금 조문에는 직권으로 법원이 하는 거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판결문과 관련된 것보다는 소장이니까 뭐 내가 뭐 그거 쓰든 안 쓰든 법원이 알아서 직권으로 하는 거 아니냐의 태도로 내 입장은 안 쓰면 어떻겠느냐 이 이야기예요. 그냥 쓰라고 해서 쓰면 되는데 꼭 그래놓고 지금 상황에서 가집행 부분에 꼭 뭐를 또 하냐면 이게 이전 등기라든지 말소 등기라든지 이런 등기 청구의 주문에 그러니까 청구 취지에 대해서 가집행 붙이면 틀렸다라고 하려고 보고 있어요 또. 그러니까 사망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단순한 인도 청구라든지 금원 청구가 아니라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등기 청구에 대해서는 가집행을 붙이면 틀린다 라고 하면서 체크하려고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그러니까 애초에 안 써도 되는 것을 뭐 쓰라고 해서 쓰려고 했더니 또 왜 썼다고 뭐 또 거기까지 이야기를 하고요. 소송 대리인에 관한 것은 법정 대리와 관련해서 이제 여러분이
이해해 두고 해서 당사자 부분에 이제 이야기를 일단 마치고요.